반갑습니다. 오늘은 개사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개사일주는 그 일지에 자기 뿌리에 농마동향 천을기운을 둬갖고 일기죠, 일기. 그래서 타고나게 재간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주죠. 한마디로 뭡니까? 명예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, 그죠? 이 개수라는 것은 헤아릴 개자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두뇌형이죠. 그러면서 이 개수라는 것은 공기 중에 다 퍼져 있는 이 습도와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지혜롭죠. 거기다 이 사라는 것은 뭡니까? 빛이 가득 차가지고, 그죠?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, 그리고 팔달에 아주 그 이동이 용이한, 그래서 이 사자가 행복사자, 문맹사자 이리 되죠. 그래서 이 밝은 세상에 이 개수가 이 빛과 더불어서 세계 이 만방에 확 퍼져 있는 모습이죠.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? 이 빛이 가당태 이 개수가 또 바쁜 거죠. 이게 천을 긴 일기이면서 상당히 바쁜, 그죠? 좋게 말하면 썸이 많은, 나쁘게 말하면 바쁜, 분주한 활동을 하는, 그래서 이 역마성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또 사라는 자체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, 그죠? 그래서 유튜브, 통신, 문화, 관광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. 그것이 이 개수라는 이 습도 공기를 통해서 싹 퍼져나가는 모습이죠. 그래서 대개는 개사일주들이 상당히 바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죠. 자, 여기 보면 개사일주 중에 이 피카소가 이 개사일주로 나와 있네요. 이 뭐 출생 정명서를 보고 한 거니까 아마 맞겠죠. 자, 이 개사일주에 보면 이 수룰의 개사입니다. 이 무수룰이잖아요. 수룰이라는 것은 뭡니까? 이 정관이잖아요. 그럼 뭡니까? 이게 뭔가 정확하고 그러면서 틀에, 그죠? 규칙대로 틀에 매여서 하는. 근데 우리가 이 피카소 그림 보면 추상적이잖아요. 근데 이 친구의 청년기, 젊었을 때는 뭐예요? 이 정관적인 아주 반듯하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을 잘 했겠죠. 그죠?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사수 규문이 되죠.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재성의 기문을 만나고, 그러면 사회가 뭡니까? 돈 때문에 미쳐가는, 여자 때문에 미쳐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. 거기에 뭐예요? 나도 여자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미치는 이 사술 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역시 어떤 예술가들은 이런 기문작용 정도가 있어야, 그죠? 그래야 그 예술성이 잘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기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은, 왜냐하면 기문이 있으면 어떤 집착을 하거나 뭡니까? 예민해지고 집착하고 오해하고 이런 성향이 많죠. 근데 특히 이 사술 기문은 이 사하라는 빛이 술토에 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. 그럼 이런 분들은 대개 영하나 또는 이 빛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진은 빛의 예술이죠. 그 다음에 예술, 그림, 뭐 이런 쪽으로 이 사술 기문이 있는 사람들, 특히 빛을 이용하는 쪽으로 색깔이나 빛을 이용하는 쪽에 아주 기문이라는 어떤 특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역시 이 피카소가 이 정관의 기운을 기문으로 빼딱하게, 그죠?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본 것을 동시에 한 화면에, 그죠? 놓아갖고 아주 기하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정관적인 모습을 삐뚤어서 기문적 특이함으로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만든 그림을 그렸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천을기인의 재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기문이 엮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뭡니까? 여성 성적 성향이 마조키즘, 말하니까 피과학적 성향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맞고, 그죠?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성향이 좀 심취했던 모양입니다. 그러고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자기 부인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주 집착하고 심지어는 뭐 가두어 놓고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죠. 그래서 그런 아주 이 기문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.
어릴 때는 워낙 이게 사하가 제가 인묘돼 버리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 때에서 워낙 가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을 마치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정관적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. 했는데 어쨌든 이 사술 기물이라는 기운이 예술적으로 표현도 잘 되지만은 본인 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고 사람들과 관계에 예민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좀 많이 받는 그러한 형태의 삶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. 물론 그것이 예술적으로 잘 표현돼 가지고 그쪽에 뚜렷한 물론 사오지만은 뚜렷한 이제 그 뭡니까 발자취를 남기기도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재에 의해서 기문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상황을 피카소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 반듯한 것이 삐뚤어졌을 때, 그죠? 나타나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사술 기문이라는 거, 빛을 잘 틀어서 예술적으로 잘 활용하는, 그죠? 이 사술 기문에 대해서 그 사진 찍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. 이 사술 기문인 사람들이 이 사진 쪽에서 상당한 재능을 두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사주가 관인상생격이죠. 정관이 정인을 편인으로서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구조죠.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부모님, 가난한 부모님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엄청 뭐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모양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 개인 이 사주 기분 때문에 여성 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고 뭐 자기는 그것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. 여하튼 그렇게 약간 집착하면서 그런 기문적인 그러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살다가 간 예술가 피카소 사주를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추걸의 개수예요. 우리가 대개 이 개수는 겨울에는 얼어붙어 가지고 이 개수가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겨울 개수분들은 보면 여름 개수분들은 상당히 활동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스며들고 그죠? 사교적이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많이 쓰이고 바쁘고 그래요. 그런데 축월 개수나 자월 개수들은 보면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들하고 잘 못 스며들고 개수가 원래 잘 스며드는 글자인데 이 축월이나 자월 개수들은 보면 이 좀 그 잘 못 스며드는 그런 개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 친구는 축월 축시의 개수잖아요. 이게 물이 얼어붙었죠. 더군다나 이 개수들이 뭡니까? 연간에 있는 이 정화를 군비쟁제하고 있죠.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 초년에는 뭡니까? 자기 거 뺏기는 거죠. 나쁘게 말하면 뺏기고 좋게 말하면 뭡니까? 나눠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집에 친구들이 항상 놀러 와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갔답니다. 어머니가 상당히 힘들었겠죠. 그리고 이 친구도 그것이 이제 좋았겠죠. 비긴급들하고 같이 이 죄를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. 근데 자기 일지에 이렇게 재간의 천을기운을 일기를 딱 갖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정제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한 어떤 관념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특히 26세 시절에 이것이 사술 기문이 딱 걸리죠. 축술미가 걸리면서 사술 기문이 딱 걸리죠. 이 시기부터 첫사랑에 실패하고 그 뒤로 이 뭡니까 이 재적인데 좀 뭡니까 이게 죄를 사술 기문으로 인멸시키잖아요. 좀 집착하는 그죠?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이 30대 후반, 20대 후반에 이 친구가 이 천은기인 재간 재를 간으로 쓰니까 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인성운이 딱 뜨잖아요, 그죠? 관에서 형살이 딱 나지만은 인성이 딱 그래서 간에 축술이 형살이 나니까 이 교도관 시험도 쳤다가 은행 시험 쳤는데 은행으로 간 모양입니다. 제가 이 개인적으로 제가 딱 뜨기 때문에 제를 우선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은행은 시기를 계속 보내게 되죠. 그러면서 이 관인 인성운이 오니까 관인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지점장까지 큰 탈 없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 빨리 그렇게 진급을 하는 케이스죠.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이 비긴급들이 많지만은 이 비긴급들과 내 이 재를 가지고 사유축으로 합을 쳐버리죠.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재를 사오미로 딱 땡겨 버립니다. 그래서 축을 축시의 개수가 이 조로서는 이 화가 아주 중요하고
하지만은 이 격으로 말하자면 이 사주가 이 잡기 편간이지 않습니까? 이 잡기 편간에 인성이 떠가지고 관인 상생이 되는, 그죠? 그래서 관에서 아주 책임감 있게, 더군다나 천을기인 재에 관계된 은행에서 이 비경급대가 더불어서 사유축 사오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면 그 은행이 잘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관하고 합이 좋다 보니까 그 오는 고객들이 전부 우호적으로, 그죠?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운도 관인의 운을 오니까 관에서 성지도 잘하고, 하지만 이 친구가 뭡니까? 작년 무술년에 이렇게 축술미에 사술 기문이 딱 들어가면서 이 사가 인묘돼 버리잖아요. 그래서 무술년에 축술미에 기문이 됨으로써 자기가 대출 내준 것에 있어서 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, 올해 기해년에 이 사주의 이 조호적 핵심의 이 사를 사회충으로 때려버리죠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올해까지 그 여파로서 상당히 그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행사입니다.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역시 이 사라는 것이 조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보여지죠.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축미가 있다는 것은 술토가 와서 형사를 일으키면 간 쪽으로 상당히 곤란해지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. 이 건강으로서는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항상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목이 없어가지고 목격토를 해서 이 토를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를 하지 못하는 까닭이죠. 그래서 소화 신경성 위염으로 항상 고생하는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사주 같습니다. 오늘은 천을기인 이 일기를 가지고 있는 개살주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